오랜만에 5호선 타러 가는 길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사 먹던 지하철 떡은 여전히 저렴하네요. 냄새 미쳤다. 가도 끝이 없어. 구독자 1000명 넘은 거 보고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주세요. 응원 잔뜩 충전했으니 오늘도 힘차게 달려라 하니. 저 인사 연습했는데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사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백입니다. 저 오늘은 화곡에 왔는데요. 웬 화곡? 싶으시겠지만 저한테 화곡은 기억이 많은 동네거든요. 오늘 분명히 오전에 비 안 온댔는데 왜 이래? 우산 가져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져 나왔는데 역시 장마의 우산은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발. 을지로에서 바지 축축하게 다닌 후로 고무줄 챙겨놨어요. 여기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면 바지 끝단이 안 젖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서울에 상경하고 지낼 곳이 없었을 때 친구네서 신세를 졌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그때 친구 집이 이 화곡동과 까치산역 사이에 있는 동네라서 매일 아침 출근을 위해 저 까치산역에 달려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맛있겠다. 일단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부터 먹으려고요. 순댓국입니다. 어딜 가나 국밥 10,000원의 시대가 열렸어요. 쏟아지는 비가 더위를 좀 식혀줄까요? 여기는 순댓국보다 얼큰 순댓국이 더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거지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화곡동 순댓국 맛은 어떤지 제가 한번 어제 맥주 한 잔 마셨더니 해상이 싹 뜨네요. 흰쌀밥에 촉촉하게 적신 빨간 국물은 너무 뜨거워요. 얼큰 순댓국이라고 해서 고기나 이런 걸 간이 돼 있지 않고 약간 국물에 다대기를 풀는 것 같아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져 먹을 게 많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입에 넣고 시키는 탈토인. 토종 순대에서 제피 맛이 나요. 혹시 음악 들리시나요? 재즈가 흘러나와서 5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에요. 요즘은 깍두기도 받아서 쓰는 집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로 깍두기 담그시나요? 순댓국 먹을 때 고추는 무조건이죠. 앞치마를 매지하는 나는 그 바지가 순댓국 에디션이구나. 근데 좀 아쉬운 게 토종 순대는 하나 들어가고 찰순대만 3개가 들어가요. 아까 먹은 토종 순대 한정판이었네. 순댓국 잘 먹고 나왔고요. 안에 에어컨이 잘 안 틀어져 있어서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더우니까 빙수 먹으러 갈 거예요. 경사가 이렇게 뼈리를 씻었더니 뼈리가 자꾸 방구 소리를 벌써 20년 전이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많지만 화곡동은 저한테 되게 따뜻하게 기억되는 동네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소중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만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았고 목숨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들 어린 시절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치관과 신념이 달라도 소중함이 훨씬 크고 친구들 향한 애정으로 그 모든 게 괜찮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못다한 이유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시원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마솥에서 직접 팥을 쑤시나 봐요.
너무 아늑하다.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파 전문점입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설탕, 소금이 있어요. 아무래도 팥 칼국수 같은 걸 같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대알 팥빙수. 빙수 차돌이는 여름만 되면 빙수 찾아 산말리입니다. 미숫가루가 연마냥 입안 곳곳을 점령했어요. 진짜 미숫가루 가루라 입에 아주 찰싹 달라붙었어. 이거 가루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즘 미숫가루를 잘 섞어드셔야지 안 그러면 기침해. 진짜 옛날 맛 빙수다. 더위가 싹 가시네. 아무튼 친구들이랑 그 다름을 제가 감내하지 못하고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 만에 화곡동에 오니까 친구들 생각이 나요. 주책이네. 나뭇잎만 굴러가도 너무너무 재밌었었는데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안 보고 살지만 저의 청춘의 한 페이지에는 짙게 각인되어 있는 친구들이라서 어디서든 행복하게 바랄 뿐입니다. 살짝 녹으니까 더 맛있네. 혼자 먹기에 진짜 많긴 하다. 아, 맛있어. 새로운 책 시작하려고 가져왔어요. 요즘 책 사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는 책 중에 하나씩 골라 읽기 챌린지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읽었던 것들도 워낙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저희 시절 유명했던 작가 에쿠니 가오리. 어렸을 땐 이런 일본 소설 문체가 참 멋져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오그라들지? 늙음과 낭만을 바꾸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사랑을 하거나 서로를 믿는다는 건 무모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하고만은 많은 무모한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힐 수 있다는 영광이겠대요. 돌이켜보면 아팠던 기억에도 사랑과 믿음은 분명 존재했고 삶의 모든 상실은 어쩌면 새로운 무모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민소화가 피어있네요. 뭐야, 이만큼 올라왔네. 끝나지 않는 오르막. 희미스러운 주차장. 앉아있으니까 시원하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김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때는 바야흐로 20년 전. 제가 아까 그 친구 집에서 신세지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다이어트랑 폭식을 진짜 미친 듯이 병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굶었다 폭식했다, 굶었다 폭식했다. 그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람이 계속 굶고 그러면 기가 허해져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기력이 없는 거지. 그때 며칠째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병원도 갔어요. 병원도 갔는데 뭐 병원에서는 그냥 뭐 약 주죠. 몸살 약 이런 거. 근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계속 뭔가 시름시름 했다가 어느 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친구랑 친구 방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 먼저 자러 갈게 하고 자러 왔거든요. 제 방으로. 그 가위 눌리고 이럴 때 다 항상 설잠 들 때 가위 눌리잖아요. 저도 그게 가위였는지 실제였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 생생한 기억이거든요. 누워서 설잠이 이렇게 들려는 무렵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 이렇게 혹부리 영감님인가?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친구 방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막 너무 무섭다고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친구가 자기 집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 집에 무서운 기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 뭔데 이러면서 제 방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저한테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 밤에
막 헉도 보이고 진짜 막 소리도 들리고 밤새 너무 시달렸어요. 막 창문도 이렇게 막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아침 해가 뜰 때쯤 제가 잠이 또 들었는데요. 그때 또 누가 막 제 다리를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몸이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갔거든요. 뭐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편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도 손에 땀 흘렸어요. 어쩌다 보니 봉제산까지 올라왔어. 매주 산에 오르는 걸 보면 예비 자연인일지도? 여기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 전 왜 걸어왔을까요? 와, 여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너무 조용하다. 비가 와서 녹음이 엄청 짙어요. 너무 푸르르다. 자연이 주는 동안은 어깨 참아. 새도 인사하네. 여기는 나무들이 비를 막아줘서 빗방울이 안 떨어지네요. 서늘한 공기가 저 끝에서 살짝 이렇게 지나가요. 자연은 애써 집중해 바라보지 않아도 묵묵히 아름답기에 오히려 지금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숲이 노래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보니 일본 소설 꿀잼이에요. 안 돼. 물지 마. 물면 간지럽잖아. 난 헌혈해줄 수 없어. 난 지금 피가 많지 않아. 아마도. 마침 비도 많이 오네. 내려갈 땐 마을버스를 타려고요. 잘 있어라 나의 청춘. 아직 출발할 시간이 안 돼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세상 속 소리들의 조합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기사님과 마을 주민들의 대화 소리, 마을버스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세상은 생각보다 다정하다는 걸 느끼게 된달까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또 처음이네. 촬영하면서. 온통 빗소리로 가득 찬 세상. 빗소리에 파묻힌 화곡동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화곡이 더 이상 제가 알던 화곡이 아니네요. 천지 개벽을 했어요. 오늘 커피를 처음 마시는데 맛있었으면 좋겠다. 커피가 3,800원이면 엄청 저렴한 편이네요. 시그레가 있어서 주문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막내기나 먹을 거예요. 여긴 사실 푸토를 먹으러 온 겁니다. 푸토 먹을 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카페 평점이 정말 좋았거든요. 프렌치 토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여기 가운데는 푸딩 같고 끝머리는 패스트리 같고. 나 프렌치 토스트 느끼해서 잘 못 먹는데 맛있네요. 여기 화곡동 큰 길은 이제 너무 막 개발돼가지고 제가 기억하던 화곡동 분위기가 잘 없어서 골목으로 들어와 봤어요. 골목은 아직도 주택이 많아서. 근데 여기 화곡도 빌라 단지 다 허물고 아파트 2,000세대짜리 들어온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다 그렇게 아파트로 개발되는 거 좀 아쉽긴 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옥수수 맛있겠다. 여기 사라다빵 맛있대. 이따 사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이거 사가야겠다. 사가야겠다. 고마워요. 사라다빵 2개랑 네, 소세지빵 하나. 그럴까요? 네. 파 좋아해요? 네. 그럼 취소에는 팥이 들어있어요. 아, 취소 말고 찹쌀 도넛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설탕 약간 했나? 그래요.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간장게장 가게인데 빵주도 팔고 화분도 팔고 다양하다. 팔자주타야 너. 캣타워도 많고. 이런 골목골목의 풍경이 너무 레트로하고 예쁘다. 쓰레기인데 색감 왜 예쁘기. 이 집 되게 부족하고 뭔가 대문에서 부자의 냄새가 나. 여기 가면 왠지 모든 게 고쳐질 것 같은 느낌. 만병통치 약국 같은 느낌. 모텔거 왜 이렇게 미국 같냐? 콘술 바인 거야. 너무 귀엽다. 1963년도에 그때는 강북이 핫했잖아요. 4대문. 근데 그 강북에 서울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 인구들을 유치하려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한 게 화곡동 빌라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오니까 기억났어. 맞아. 이렇게 모텔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없네. 저녁을 뭘 먹을까 하다가 화곡 영양족발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간장 국게장 있어요. 그거 먹고 싶은데 저 혼자서는 절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집에 가서 막내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앞다리예요? 아니, 뒷다리예요? 예, 앞다리 없어요. 앞다리 없어? 있어, 한 손만 더 어떤 게 이거 네 개. 이거 하나 드릴까요? 34,000원. 우와, 너무 무거워. 이거 한 100kg 되는데? 집에 와서 족발을 차렸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친구들도 불렀어요. 막걸리랑 같이 먹을 거예요. 짠! 짠. 고생했어. 시원하다. 여기가 그 3대 족발보다 맛있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있는데 먹으면 알지. 전문가 알았어. 맛있다. 우리가 가서 먹거나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러게. 맛있다,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네. 당분간 화곡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족발 너무 강력해요. 이 집이 간을 귀신같이 하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화곡동을 돌아다니면서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다시 하나씩 만나고 온 기분이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동네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저 역시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소중했던 사람들은 그 시절에 별로 남겨두고 현재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소중한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무한한 힘이 됩니다.